자, 우리 21번. 중개보수. 상가 임대차 권리금은 거래가액에 포함하냐인데, 권리금 포함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권리금 포함 안 한다는 거. 그래서, 보증금에다가 월 차임에 100을 곱해서 더해주는 거. 그걸로만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 방법은 다 같아요. 이거 계속 많이 물어보는데,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주택이든 주택 위에든 뭐, 오피스텔이거든, 계산 방법은 같아. 매매계약이든 교환계약, 뭐, 임대차든.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항상 뭘 체크하래? 물건이 뭔가 체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주택입니다. 주택은 매매 교환 같은 경우, 우리 이제 국토부령에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금액별로 구간을 나누어 가지고, 그런데 최고 15억 이상이면 한도가 뭐예요? 1천분의 7. 임대차가 6이자고 그랬잖아요. 이거 최고 한도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7이고, 임대차 등이 1천분의 6. 그 다음에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자, 누구한테 받는다? 취득이 아니라 이전. 그리고 반환 채무 보장이 취득 의뢰인한테 받는다. 그 다음, 실비는 다 물건 상관없이 무조건 다 뭐다? 시도조례. 그랬잖아요. 시도조례.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주택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것은 주택이 아니라 뭐예요? 주택 외.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주택은.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라 뭐다? 이거는 주택 외. 그런데 어제 수강생이 그러대. 이거 저는 주택 외로 읽었어요. 그러대. 주택 외로 읽었다고 그러대. 참, 틀리는 이유도 가지가지야. 틀리는 이유. 거기 외로 보여요? 외로 보여, 외로. 그래서 틀렸대. 자, 그래서 주택은 시도조례로 못 박아놨으니까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주택 외가. 왜냐면 0.9니까 나는 0.7까지만 받을래요. 나는 0.5까지 받을래요. 이런 식으로 쓰라 이 말이에요. 근데 4번이 쉽잖아. 4번이 답이 있잖아. 4번. 그러니까 중개보수 틀리면 안 된다. 근데 잘 틀려. 돈 벌기 싫은가 봐. 자, 22번.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지불해야 될, 자, 뭐예요? 일방이잖아, 일방. 자, 그래서 이제 일방이 지불해야 될 건데, 자, 보니까 보증금 6천에 월세가 100이에요. 한 사람 얼마? 1억 6천이잖아요. 1억 6천이니까 여기 0.3. 368에서 얼마? 40. 한도 없으니까. 그냥 답은 뭐다? 40. 얼마나? 간단하죠. 자, 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몇 개냐 그랬습니다. 자, 공제사업. 자,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감독도 하고요. 반드시 둔다. 그러니까 심의기관, 감독기관, 필수기관이다. 이제 우리가 그랬죠. 그리고 이제 구성은 몇 명? 19명 이내로 한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 시적 공시해야 돼. 언제까지? 매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 어디에다? 일간신문, 협회부.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이거 하나 뭐다? 500만. 무조건 협회는 다 얼마? 500만 원. 자, 국장은 협회 공제사업 운영에 적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선명령. 그렇죠. 이런 명령은 무조건 다 누가 내린다? 국장이 내린다. 명령은 무조건 다 국장이. 그다음 또, 자, 이렇게 이제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이런 것들도 다 누가 한다? 국장. 다 맞네요? 다 맞았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자, 개공사 등 교육과 관련한 내용으로, 자, 틀린 거 그랬습니다. 교육. 자, 소공사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 다시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에 그만둔 지 1년이 안 지났네요? 그럼 실무계획 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다음, 보조원입니다. 보조원은 이제 직무교육을 받아야죠? 직무교육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이걸 내용이야. 그런데 직무교육을 고용신고
후가 아니라 고용신고일 전, 뭐든지 참 뭐뭐하기 전 1년이네 맞잖아요 우리. 자, 국장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 원래는 교육은 다 누가 해요? 시도지사. 그런데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국장 자기가 나서서 직접, 자,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 연수교육을 안 받았네. 여기만 뭐다? 500만원 과태료. 연수교육만 과태료가 있다. 자, 실무교육입니다. 내용. 자,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자, 이것만 연수교육과 다르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중개 경영 실무 지급 윤리다 그랬어. 그리고 28시간에서 32시간.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 자, 25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 자,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뭐예요? 임치죠? 임치. 자,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임치. 자, 이거 임치고. 휴업 신고하지 않고 6개월 초과했다.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그럼 이것도 뭐다? 이것도 임치다. 업무 정지 기간 중요하면 이건 뭐야? 필치죠. 이건 필치고. 개공사가 이중 소속하면 이거 필치고. 확인 설명서 보정. 아, 이런 서식은 다 무조건 업무 정지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 그랬잖아요. 해당하는 게 아닌 거니까 뭐예요? 5번. 디귿, 리을, 리. 이거 답 기억 리은 한 사람 많아. 여기도 있어? 없어? 다행이네. 그래서 3명밖에 없어서 다행이에요. 숫자 많은 데는 1번 답 많아. 그래서 박스 문제 그렇게 확인하라기도 많아. 자, 결격에 대한 내용으로, 자, 틀린 것. 자, 공인중개사 자격과 등록의 결격에 대해서. 이거 조금 어렵긴 하죠, 이런 것들이. 자, 중개사법 위반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았네. 선고유예는 아무것도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결격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고. 자, 그 다음. 자, 자격이 취소됐어요. 자, 자격이 취소 일정 기간 결격사. 일정 기간 뭐냐? 3년. 3년간 결격. 그 다음에 또 시험도 못 본다. 유일하게 이것만 못 본다고 그랬죠? 결격 사유 중에. 그 다음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신설된 거잖아요. 자, 이렇게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자격 취소가 되죠. 그리고 집행유예는 결격이 되니까 등록 취소도 되고. 결격이니까. 자, 고용인의 동법 위반으로 공인중개사 개공사 양벌 규정에 따라 30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양벌 규정은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취소 안 되고, 또 당연히 자격 취소도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양벌 규정은 아니다. 그 다음 개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결과적으로 등록이 취소된다 그러는데 왜 그래요 하면, 자격 취소되면 뭐예요? 결격. 결격이니까 당연히 등록 취소. 자, 근데 조심할 게, 우리 등록이 취소됐어요. 그럼 자격 취소돼요 안 돼요 하면, 등록이 취소되면 자격 취소된다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자격 취소 사유 없어요. 자격 취소는 양대부정금. 자, 그것만. 자, 그래서 이제 답은 4번. 자, 벌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던데, 자, 우리 중개사법상 벌금이 뭐예요? 이거 있잖아, 우리. 뭐예요? 3년, 3천, 1년, 1천. 이거 3천만원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벌금. 그러니까 뭐냐면, 형벌 사유 고르라, 이 말이에요. 형벌 사유. 자,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해요. 그럼 이거 뭐예요? 무등록 3년, 3천이고. 등록증 대여 뭐예요? 1년, 1천이고.
두 개 사무소 등록했네. 이중 등록이잖아요. 이중 등록 이자는 다 무조건 1년 2천. 자,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했다? 자, 이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걸 광고했다. 허위 광고죠. 이건 부당 광고에 들어가잖아요. 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500. 자, 그러니까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 자, 기역, 니은, 디귿이다. 이렇게 해서 단순 암기예요. 이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맞출 수 있어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자, 신고 위반에 대한 포상금 제도예요. 신고 위반. 자, 틀린 건데, 당연히 이제 신고 관청에 적발하기 전에 신고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신고 위반은 이 사람이 과태료가 부과 받아야 포상금 준다고 그랬죠. 과태료 부과 받아야 포상금 주고요. 그럼 밑에 포상금 얼마 받아요? 그럼 이들이 얻어맞는 과태료의 얼마? 100분의 20. 이들이 얻어맞는 과태료의 100분의 20. 그 다음 신고 의무자로서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했습니다. 자, 여기만 한도가 얼마다? 1000만원. 여기만 1000만원. 자, 그리고 이제 포상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제 준다. 2개월 이내에 준다.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 국고 보조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왜 없다? 우리한테 20% 주고 지네가 80%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지네가 많으니까 부족할 리가 없다 이 말. 이렇게 해서 답은 자, 29번.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자, 옳은 거. 우리 이제 신고서 작성 방법이죠. 자, 집합 건축물은 면적을 쓸 때 뭘 쓴다? 연면적이 아니라 집합 건축물 뭘 써야 돼요? 전용 면적이죠. 전용 면적을 써야 되고. 자, 신고 해당 계약이 해제 등에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했어요. 그러면 형벌 부과 사유가 된다 그랬는데 이게 이번에 3년 3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번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이거 아주 많이 적발되고 있대. 지금 최근에 아파트가 약간 서울에서 막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오르려고. 그런데 이제 시세 조장 차원에서 아파트 가격 끌어올리려고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금액을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 두 개 가지가 있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거짓 신고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처럼 해제가 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 이렇게 두 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해당 계약이 해제됐어요. 그럼 해제는 누가 하냐? 당사자들이 하는데 당사자들이 제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다? 해야 한다. 이건 의무라고 그랬죠. 의무. 그다음 자, 소공사가 신고서 제출 대행합니다. 그럼 개공사한테 위임장 받아간다 안 받아간다? 안 받아간다. 그다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거짓으로 신고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뭐 이 권리나 어쨌든 거짓 신고하면 뭐예요? 거짓 신고 500만 원이 아니라 취득가액의 10% 이하잖아요. 신고 의무자는 의무자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을 때는 10% 이하 벌금. 아니 10 과태료. 자, 그래서 2번. 특히 이거. 그러니까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도 되고 형벌도 되고 과태료도 되고 형벌도 되고. 자, 30번 보겠습니다. 자, 개공사 갑은 X주택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 간의 보증금 7천에 월세 30이에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죠? 자, 6천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신고 대상입니다. 자, 틀린 거. 경기도 내 군지역. 아하, 군지역은 어디만? 경기도와 광역시만. 경기도와 광역시.
그러면 이제 임대차는 당연히 뭘로 해라? 공동으로 신고해라. 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요. 또 신고는 언제까지?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되고요. 신고한 다음 보증금이 금액이 변경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필요 없다가 아니라 변경은 의무다. 그랬죠. 변경 신고는 의무다. 그다음. 자, 이거 이제 우리 많이 봤죠. 우리 전입 신고할 때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은 자,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다음 신고 접수를 완료합니다. 그러면 주임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한 걸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31번. 자, 외국인 특례입니다. 옳은 거. 자, 외국인이 매매 계약을 통해 취득했네. 아, 매매면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고 그랬죠?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약 체결로부터 60일이 아니라 얼마로 해요? 30일 해야 되고, 이거 어기면 300이 아니라 500만 원이에요.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를 적용해야 되니까. 그 다음. 야, 니네가 인정하면 우리도 인정하고, 니네가 안 하면 우리도 인정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이거 외교통상부 장관이 아니라 국장. 우리는 장관은 국장밖에 없어요. 그다음. 자, 이번에는 증여 계약이네요. 증여도 계약이잖아요. 계약이니까 법정기한. 그러니까 여기처럼 아까 60일이죠, 이게.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거 300인데 문제는 이거 무효입니까? 아니죠. 과태료. 그래서 300만 원이 약 과태료 받을 뿐이지 무효는 아니다. 자, 외국인이 자연환경보호전법에 따라 생태경관 보호전지역 내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정합니다. 아하, 그럼 여기 당연히 허가 대상 구역이죠. 자, 그런데 저당권 설정 계약이네요. 소유권 취득이 아니니까 이것 허가 받지 적용이 안 된다. 소유권 취득만. 네.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목적된 시장을 없다 그러면 허가를 해라. 이거 기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외자 유치 차원에서 굳이 거절해서 쫓아내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답은 5번. 자, 32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제. 자, 옳은 거. 자, 허가구역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으면, 이건 누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으니까 시도의사가 아니라 국장이 하는 거죠. 국장이.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허가 대상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허가 대상자. 그 다음에 허가 대상, 용도, 그리고 지목 해가지고 이거 특정하여 지정합시다. 이거 새로 신설됐는데 아직 출제 안 됐어요. 꼭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그다음. 자, 어떤 지역을 하느냐? 보통 이제 집가가 급등하거나 이런 경우인데 주로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데가 아니라 뭐예요? 완화되는 데죠. 완화되거나 해제 이렇게 풀리는데 이런 데 이제 투기꾼이 달려드니까 지정. 자, 국장이 허가구역 해제 축소를 합니다. 도심 시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해제나 축소도 지정 절차와 준용하니까 당연히 시임을 거쳐야 되죠. 자,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자, 그 지정에 관한 공고에 관할 등기 소장에게 통지한다 그러는데 시도지사가 등기 소장 상대할 급이 아니죠. 얘네가 시군구청장이 하고 그러면 이제 시군구청장이 여기한테 통보하는 거죠. 레벨이 다른데. 레벨이 다르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33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제. 자, 틀린 거. 토지거래 처분. 자, 이 처분이 이제 허가, 불허가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 불허가 대해서 1개월 이내 이유 신청할 수 있죠. 허가, 불허가 이유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수 청구도 할 수 있죠. 야, 니네가 사라. 그런데 매수 청구는 뭐 했을 때만? 불허가 받을 때만. 이것도 이제 똑같이 1개월이는 거예요. 그 다음 농지에 대해 허가를 받았네. 자, 그럼 농지법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뭘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증.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는 농업 경영 계획서 이걸 제출했기 때문에 농지증 받은 거. 자, 매수 청구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 가격. 자, 무슨 가격으로 한다? 공시지가.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자,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허가 안 받으려고 토지를 분할 쪼갰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분할 후 최초의 거래는 무조건 뭐해라? 허가 받아라. 분할 후 최초의 거래는. 그래서 이제 답은 3번. 그 다음에 이제 선매제도. 선매. 자, 선매는 이제 공익 차원에서 이제 공적 주체가 우리가 사용하겠다. 우리한테 먼저 팔아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허가를 해줬는데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선매 대상이 아니죠. 이거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죠. 자, 그래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또 공익 사업용 이 두 개가 선매 대상. 그러면 이제 자, 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선매자 지정 통지하는 게 아니라 1개월. 그래서 1개월 이내 선매자 지정 통지. 그럼 이제 선매자로 지정 통지를 받았어요. 그럼 그 지정 통지를 받으면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협상을 해라. 그렇죠. 일단 15일 이내에 이렇게 선매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1개월 이내에 선매를 끝내라 이 말이에요. 선매를. 그다음 선매 가격은 무슨 가격? 협상해야 되니까 상대방 감정 상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매입 가격이 아니라 감정 가격. 감정 가격입니다. 그다음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자, 불허가 처분한다 그러는데 무조건 불허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또 있다? 허가. 그래서 허가 또는 불허가 둘 중에 하나. 허가 또는 불허가 둘 중에 하나. 자,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은 3. 자, 35번. 자, 이제 이것은 항상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자, 갑이 을로부터 을소유 X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이전 등기는 병에게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자, 그러니까 을로부터 자, 갑이 자,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는 자, 이렇게 병 앞으로. 자, 3자간이죠? 그런데 병은 또 허락을 받지 않고 이걸 정한테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정은 허락이 없었다는 걸 알고 있었네. 자, 악이란 얘기예요. 악이. 자, 그런데 이 둘이 명시된 약정은 무효. 이 등기도 무효. 그런데 여기 넘어가는 것은 이것은 뭐다? 유효. 그리고 이 매매 계약도 뭐다? 이것도 유효. 이 계약 자체는 유효잖아요. 그럼 보겠습니다. 병은 X주택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런데. 그렇죠. 이게 무효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다? 을.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예, 맞고. 자, 을은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자, 소유자가 을이잖아요. 그거 내 거니까 돌려줘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안 돌려주니까 이제 이거 말소해서 소송으로 가는 거잖아요. 말소 청구 소송.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기초로 을에게 등기 이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 매매는 유효니까 여기는 매수인으로서 등기 청구권은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여전히 등기 청구. 그러려면 이제 여기서 말소해가지고 갑이 을을 대위해서 말소해서 원상 회복한 다음에 이렇게
찾아가라. 자, 할 수 있다. 정은 갑 또는 을에 대해 소유권 주장할 수 있나요? 그렇죠. 정은 이건 유효하게 넘어가니까 아무 일 없다. 갑은 정을 상대로 그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그렇죠. 야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뭐다? 2번. 자, 36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그리고 LH 지사나 사무소, 한국감정원 지사나 사무소. 여기에다는 반드시 둬야 됩니다. 반드시 둬야 되고, 시도에다는 형평 따져서 이제 뭐 한다? 둘 수 있다 이래요. 그 다음. 조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자, 이거 포함해서, 자,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30명 이하, 이렇게. 5명 이상 30명 이하. 자, 분쟁조정위원회는요, 신청을 받잖아요. 그럼 60일 이내에 이제 조정을 끝내야 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면 이제 30일 연장할 수는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해. 그럼 당사자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당사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이것도 체크하세요. 바뀌었어요.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반드시 뭘로? 서면으로 해야 돼. 구두가 아니라. 그런데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이 아니라 뭐다? 거부한 것. 수락이 아니라 거부. 자, 그런데 이제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했잖아요. 그럼 이제 조정한 대로 뭐다?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이렇게 되죠. 자, 답은 4번. 자, 37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입니다. 이제 옳은 것은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이 한 등기가 종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해. 이거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 최우선 변제 있다 없다? 최우선 변제 없다.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 전 임차인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자,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만 등기명령 집행할 수 있다 그런데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면 의도적으로 이거 못하게 하려고 막 회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송달되지 않고도 이거 할 수 있다. 바로 할 수 있다. 자, 임차권자가 집행 권한을 얻어 강제 경명을 신청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임차권자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판결문, 그게 이제 집행 권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임차인이 말하자면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배당 요구 또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당연 배당 채권자. 자, 임대차가 종료돼요. 그럼 보증금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종료되는 게 아니라 보증금 받을 때까지 존속 유지된다. 그랬죠? 존속 유지된다. 그 다음 대항력권은 그 대항력 취득시만 구비하면 족한 게 아니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존속.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방 뺐다 들어왔다 이러면 안 돼요. 계속 존속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5번. 자, 38번. 야, 이거 아직도 많이 틀려. 자, 일단 환산은 뭐예요? 5억에다 500이니까 10억. 9억 넘죠? 그러면 뭔만 적용된다? 3대표 객행권이지. 그거 체크하라고 그랬잖아. 3대표 객행권이지. 자, 그럼 틀린 거 그런데, 자, 2025년 8월 20일 사업자 등록 신청을 같은 날 확정일자를 했어요. 그런데 등록을 했으니까 이건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다음날 8월 21일 0시에 대항력이 생기죠? 근데 확정일자도 어쩔 수 없이 뭘로? 이때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도 이렇게 다음날로 넘어가서 생긴다 그런데
3대표 개개인권 해지만 되니까 우선 변제는 이런 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우선 변제는 없다. 또 월차임 증액 청구. 자, 500에 25만 원 이거 딱 5%네요. 그럼 딱 5%까지만 인정돼요? 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차임 연체액이 1000만 원 이르면 자, 몇 기 연체예요? 2기. 2기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적용되잖아요. 3대표 할 때 3기 연체 이건 적용되니까. 그 다음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이제 임대인이 이런 저런 조건 변경 통지를 않으면 묵시갱신 인정된다 그랬는데 원래는 묵시갱신이 돼야 되는데 3대표 개개인권 해지만 됩니다. 자,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1년으로 본다. 최단기간 보장 이것도 없다. 3대표 개개인권 해지만. 권리금 방해하면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죠. 3대표 개개인권 권리금은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하나 빼고 5개. 하나 빼고 5개. 자, 39번 입니다. 경매. 자, 틀린 거. 자, 농취증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 매가 결정. 그래야 이제 허가 받거나 불허가 받거나. 그런데 이때 하면 다시 합니다. 이걸 세매각인데 이때 저감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유찰이 됐을 때만. 불허가로 인한 세매각은 너 아니어도 살 사람이 있다 해서 안 해요. 그 다음 자, 대금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요. 다시 해요. 이때는 재매각. 이거 구분 잘해야 돼요. 세매각이냐 재매각이냐. 유찰이나 불허가로 하는 게 세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다시 하는 게 재매각. 이때 저감해요 안 해요 하면? 안 한다고 그랬죠? 유찰만 저감했다. 자,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목적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야 돈 갚아 라고 변제 청구할 수 없다. 왜? 경락인은 채무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 이제 쫓아내는 거 인도명령 있죠? 인도명령은 대금을 납부하고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점유할 권한이 없는 사람, 대항력 없는 사람 쫓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렇게 등기가 된 채권자들 있잖아요. 자, 이들은 이제 집행관들이 이제 조사할 때, 현황 조사할 때, 이 사람들은 채권자다 알 수 있어. 알 수 있으니까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자, 40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매수 신청 대리권 7개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 그냥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경매하는 날, 그날 그 법정에서 하는 걸 우리가 대신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경매하러 갑니다. 장가 갑니다. 매수점 보증금, 입찰 보증금 내는 거 이거 같은 날 경매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항고는 한참 뒤잖아요. 한참 뒤니까 아니고. 자, 안타깝게 1등이 안 됐어. 보증금 돌려달라. 그날 하는 거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도 매각끼리 하는 거고. 인도명령은 한참 뒤에 하는 거다. 그래서 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 그러니까 니은 해당하지 않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 했습니다. 자, 점수 봐봐요. 몇 개? 틀린 거 찾아야 빨리 찾아. 맞은 거 찾아야 빨리 찾아. 몇 점 나왔어? 잘 본 것 같으면, 뭐 75점? 잘 본 것 같은데 왜 그래? 어이없는 것. 얼마? 또 몇 개? 같은 점수 때? 이보다 낮아? 자, 그럼 이제 중요해. 여러분 수업은 언제?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월요일, 이번 주는 다 하고,
그럼 다음 주에 시간이 며칠 안 나? 한 5일 남았네요. 자, 그럼 5일 작전.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은 우리가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이제 저녁 타임으로 이렇게 끊어요. 자, 오전, 오후, 저녁 다 공부할 수 있다, 없다?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걸 두 타임으로 나누네요. 각각 4시간, 4시간, 4시간 확보하세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4시간, 4시간.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다음 주부터는 리듬을 시험장 가서 시험 보는 시간 있죠? 거기에 맞추세요. 그래서 내가 시험장 갈 때 일어나는 시간에다 계속 맞춰서 일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9시 반부터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9시 반부터가 아니라 9시부터. 그래서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1시 해가지고 이렇게 4시간 확보. 4시간 확보해가지고 2시간씩 쪼개세요. 그래서 2시간씩 쪼개서 오전에 민법, 학개론 이렇게 2시간씩. 그 다음에 오후에는 중개사법 그리고 공법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에는 공시법령하고 세법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4시간 4시간이니까 2시간 2시간씩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2시간씩 확보해가지고 전 과목을 계속 돌려야 돼. 감을 유지해야 돼. 감을. 그래서 그럼 이때 분량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때 우리가 5일이잖아요. 그럼 한 3일 정도는 그동안 우리 봤던 백선, 동영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특강 했을 때 그 틀린 거 있잖아요. 그 틀린 걸로만 봐. 그럼 하면 이틀이면 다 볼 수 있어. 그 3일 안 가고 2시간에. 그래 안 그래? 그래가지고 그 틀린 부분을 우리 체계도랄지 각 과목별로 요약집이랄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보는 자료 있잖아요. 그걸로 꼼꼼히 봐야 돼. 왜냐하면 틀린 건 또 틀리게 돼 있어. 그 다음에 혹시 기출문제집 있어요? 있어? 없어?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있으면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최근 3회분 정도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가 36회 시험이니까 3, 4, 5 3개 정도. 왜냐하면 거기 거의 지문이 그대로 나와요. 특히 1차는 거의 그대로 많이 나와. 거의 50, 60%가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 지문을 꼼꼼히 봐야 돼. 대신 꼼꼼히. 그리고 우리는 뭐 변형해봤자 뭐 공법이나 다 그래. 그러니까 최근 기출문제 꼼꼼히 좀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우리 지금까지 봤던 백선하고 동영 모의고사는 전국 모의고사 해가지고 이틀 잡아. 이틀. 그것을 한 하루 2일 3, 4, 5일 있으면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푸는 것을 하루.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이거 50분 푸는 게 아니라 이거 다 했어. 다 알아. 그 내용을 이미 다 알아. 그러니까 솔직히 30분 만에 풀어도 다 풀어. 그래서 한 3회분 정도를 쭉 해가지고 여러분이 쭉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틀은 우리 이제 최종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특강 자료 한번 본다든가 그 다음에 책에도 요약집 같은 거 우리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꼼꼼히 하고 암기해야 될 거. 혹시 자기만의 뭐 5단 노트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런 거 안 해.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얇은 거 있잖아요. 그걸 꼼꼼하게 전부 다 이제 보는 거예요. 전부터 그렇게 해서 이거 마지막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또 틀린 거 한번 꼼꼼하게 다시 보고 백선이랄지 동영이랄지 또는 전국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해서 이게 중요해. 오전 오후 해가지고 과목별로 전 범위를 다 점검하는 거. 그래서 전 과목을 다 점검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감을 유지해야 돼. 계속. 그리고 이제 아니면 나는 하루 정도는 모의고사 있잖아요. 모의고사 한 회분을 한번 실전처럼 딱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 모의고사 한 회분은 1차, 2차 다. 근데 이제 시간은 좀 땡겨서 제 시간 하지 말고. 그 다음 공부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시험 당일 전날 이런 거 중요해요. 혹시 시험 전날 잠이 올까 안 올까? 당연히 안 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시험 잠이 안 오니까 책 보는 사람이 있어. 안 그래요. 10시 전에 주무세요. 10시 전에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한번 암기 떠올려봐. 이게 뭐였더라고. 근데 또 하필이면 생각이 안 나. 그럼 일어나서 책 찾고 있는데 그러지 마. 그거 안 나온다. 그래 이제 자기 세뇌.
내가 안 떠오르는 거 안 나온다. 자기 세뇌시켜. 그래서 누워있다가 잠 편하게 자. 그 다음 아침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안 돼. 큰일 나요. 시험은요, 체력적으로도 힘든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안 먹으면 시험 망쳐요. 큰일 나. 아침 먹어야 돼. 근데 우리 아침 챙겨 먹을 시간 있어, 없어? 그게 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역국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전날 미역국 끓여 놓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역국 그냥 간단하게 끓여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역국 데펴서 그 데필 동안에 간단히 씻어. 머리 감고 샤워할 시간 없어. 그거 하면 이상한 거야. 머리 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자 하나만 눌러 쓰고 가면 돼. 모자 눌러 써야 컨닝하기 좋잖아. 우리.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모자 하나 꼭 눌러 쓰고 가야 돼. 모자 써야 돼. 꼭. 모자, 그러니까 시험장 가봐 대부분 모자 쓰고 와. 그러니까 전혀 이상하게 안 봐. 다들 남들도 똑같이 모자 쓰고. 그래야 컨닝, 감독관 눈 안 마주치려고. 모자 딱 쓰고. 그래서 아침 먹는 시간 최대한 한 10분이면 되게끔. 그렇게 해서 하고. 시험 잘 보라 혹시 주변에서 찹쌀떡 사주고, 초콜릿 사주고, 엿 사준다. 이거 먹으면 큰일 나. 이미 먹었어? 지금은 괜찮아. 근데 시험 당일날은 절대 먹지 마. 참고로 엿은 혈액순환 방해하는 음식으로 아주 안 좋아. 수험생한테 엿 아주 안 좋아요. 그리고 찹쌀떡 탈나요. 배탈 난 사람 많아. 초콜릿 안 먹어도 돼. 당 떨어지면 안 돼. 그거 안 해도 그것도 의외로 배탈 나는 사람 의외로 있더라고. 그런 거 시험 끝나고 시험 끝나고 그때 그런 거 안 먹어도 돼. 그 다음 우황청심만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혹시 나 시험 볼 때 이렇게 떨려요? 그런 사람만 먹어. 근데 이러지 않잖아. 우리 막 사인펜 체크할 때 막 번져. 그러지 않는 사람 안 먹어도 돼. 그리고 적당히 긴장을 해야 돼. 그 다음 수능생들이 많이 먹는 약국에서 파는 앰플이 있어. 앰플. 또 한약, 한의원 가면 총명탕이라고 팔아. 그런 거 어때? 먹어봤어, 안 먹어? 안 해도 돼. 그거 한 필요 없어. 그거 또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 약 먹었다 탈난 사람이 있었다. 자기 체질이 안 맞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 내가 보니까 그 정도로 긴장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편하게 그냥 여러분 평소 했던 대로 하면 돼. 그런 거 필요 없어. 대신 뭐가 중요하냐? 아침에 보리차 끓여. 약간 쌀쌀해. 지금 이번 주 계속 비 오잖아요. 태풍 올라오고. 그래서 다음 주 이제 기온이 떨어져 쌀쌀해. 그러니까 아침에 학원 갈 때 쌀쌀해요. 그러니까 감기 안 걸리게 따뜻하게 좀 있고, 그 전날 보리차 끓여놓고 아침에 데워가지고 고운 물통에 보리차 담아가는 거 중요해요. 또 이것도 좋아. 점심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점심 안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근데 우리 도시락 싸가야 돼? 도시락 쌀 시간 돼, 안 돼? 안 돼. 도시락 쌀 시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시험장 가다가 우리 김밥 천국에서 김밥 사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먹고 탈난 사람 많아. 왜냐하면 재료 같은 거 전날에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밥은 아침에 하더라도 그 재료 자체가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밥도 좀 위험해. 근데 대부분 김밥 무난하게 보통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도시락 싸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 미역국 끓여놨다면 미역국 데피잖아요. 그럼 우리 국통 있잖아요. 보온통. 그거 담아가면 돼. 미역국. 그래가지고 미역국만 마셔도 돼. 미역이 수험생한테 아주 좋은 혈액순환에 아주 좋은 음식이라니까. 고래도 새끼 나오면 미역 뜯어 먹는다니까. 아니 진짜예요. 고래도 미역 뜯어 먹어. 그걸 어떻게 알아? 고래가. 와, 그런다니까. 이거 본능으로 죽겠다니까. 고래도. 미역국 먹어서 떨어졌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핑계대기 좋아. 떨어지면. 그래서 미역국 먹으라 이거. 나 미역국 먹었다. 핑계대기 좋잖아. 미역국, 선생님이 미역국 먹으라고 해서 나 떨어졌어. 그렇지. 그렇게 내 탓하라 이거야. 여러분 잘못 하나도 없어. 떨어지면 내 탓해. 내가 미역국 먹으라고 해서 먹었더니만 떨어졌다 이러면 돼. 알았지? 그래 못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는 게 뭐냐면, 김밥보다 떡집에 보면 전날에 인절미 있죠. 인절미 한 팩 그거 들어. 인절미가 든든해요. 쉽게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인절미나 김밥 보통 많이 가져가는데, 인절미 같은 경우는 다 먹지 말고 한 절반 정도, 한 팩에 많이 안 먹어.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미역국 끓여가지고 같이 마시면서 먹으면 좋아. 아니면 미역국 나 끓일 시간 없다 그러면 보리차라도 괜찮아요. 따뜻하게. 그럼 그것만 이렇게 해도 괜찮아. 점심 꼭 먹어야 돼. 이거 안 먹으면 2교시 망쳐요. 사람이 1교시 찐이 빠지잖아요. 2교시 힘이 없어. 그럼 머리에
서력진 돌아가야 돼. 안 들어오면 시험 못 본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뭐야, 점심 먹고. 그런데 거기서 초콜릿 먹거나 이러지 말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 도시락 세트 맞춰서 초밥으로 쫙 하고 한 몇만 원짜리 이렇게 시험 잘 보라고 누가 해줬다고 이렇게 포장해서. 이야,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근데 그렇게 먹을 시간 없어. 우리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한 10분 만에 끝내고 빨리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시간 없어.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해. 그리고 따뜻하게 있고, 방석 필요하면 방석 꼭 가져가야 돼. 자, 그다음 이제 그 자투리션 위해서 공부하는 거. 일단 학원에 가면 뭘 해야 돼? 우리 1교시 봐야 되잖아. 우리 1교시 다 봐요? 그럼 뭐 해야 되냐? 민법하고 학개론 있잖아요. 그럼 민법은 버리고 학개론만. 시험 볼 때까지 학개론 암기해야 될 것만 빨리 보세요. 자, 참고로 혹시 시험장 가잖아요. 그럼 막 에듀야 에듀윌 이런 데서 혹시 찌라시 나눠주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학원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서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나눠준다. 그럼 그 찌라시 보지 마세요. 그거 보지 말고 거기서 물티슈만 챙겨. 물티슈나 사인펜만 챙기고 찌라시는 버려. 그거 보지 마. 그거 보면 망쳐요. 그러니까 절대 보지 말고 내가 이거 암기해서 외워야지 해가 보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챙겨간 거 그거 보라 이거야. 그리고 이제 1교시 끝났어. 점심시간 의외로 길어요. 50분 넘게 되잖아. 50분 가까이. 그런데 시험 끝나고 야 이거 뭐야? 답 뭐야? 그거 제발 하지 마. 그래서 민법 이거 몇 번이다. 서로 막 그런 사람 많을 거야. 절대로 거기 신경 쓰고, 혹시 시끄럽게 하면 좀 나가서 하세요. 이래. 조용히 해주세요. 그거 기회 들어오잖아요. 나 몇 번 했는데 답이 뭐래? 그럼 틀렸어. 미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2교시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절대 하지 말고 2교시에만 집중해야 돼. 그러면 이제 자, 점심 먹고 뭘 봐야 돼? 이제 중개사법, 공법 있잖아요. 근데 공법은 분량이 많으니까 솔직히 그러고, 중개사법 우리 메인 D 암기 코드 체계도 있잖아요. 거기 꼼꼼히 보고, 특히 행정처분 같은 거 꼼꼼히 보고, 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숫자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암기하는 그거 꼼꼼히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보고, 자 1교시 끝났어. 이제 2교시 해야 되잖아. 2교시도 의외로 또 시간이 있어. 그거 그냥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2교시가 우리 공시법령 세법이잖아요. 그럼 그 중에 지적법이나 등기법, 세법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주로 뭐다? 지적법이 좀 암기할 거 단순하지. 아니면 본인이 나는 이거 볼래 하는 거 있어. 그럼 그거 가지고 와서 그거 봐야 돼. 그래서 자투리션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봐야 감이 유지돼. 그렇게 해서 딱 시험장 나올 때 합격한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수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만 안 하면 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수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만 하지 말고 합격할 것 같은데, 아니 본인이 느껴. 딱 느껴요.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아. 충분히 느낍니다. 그런 감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벌써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차분하게 집에 가서 이제 그 정답 발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거 이제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컨디션 당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당락이 좌우돼요. 컨디션.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런 거 든든하게 먹고, 특히 따뜻한 물 보온병에 가지고 가는 거 그거 중요해요. 약간 날씨가 쌀쌀해. 그리고 교실 가면 여기보다 훨씬 쌀쌀해. 우리 학교 교실 가면. 그래서 옷 따뜻하게 입어야 돼. 그리고 담요 막 무릎 담요 가져가고 막 그러는데, 그때 이번 주도 약간 쌀쌀하잖아. 아침에 학원 올 때 그랬죠. 오늘 나도 굉장히 쌀쌀하다는 느낌 들었는데, 이번 주 비 오고 그러면 다음 주는 더 떨어져.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고, 방석 있으면 챙기고, 무릎 담요 같은 거 꼭 챙기고. 대신 기본서 가방에다 때려 넣어가지고 그거 하지 마. 그건 안 해도 돼요. 최대한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음.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못 보자. 우리 남는 기간. 그럼 남는 기간에 공부하다가 혹시라도 질문할 거 있다. 자, 이제 우리는 비상시국이야. 비상시국이니까 공부하다가 질문할 거 있다 그러면 새벽 3시, 4시 괜찮아. 괜찮으니까 밴드에다 바로 질문. 물론 확인하고 답 바로 안 해줘요. 제가 전 자니까. 근데 질문해 놓으라 이거야. 그럼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하자마자 혹시라도 또 그때 나 잠 안 자고 넷플릭스 보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띵동하면 내가 바로 해줄 테니까. 나도 이제 시험 끝났어. 나 휴식 시간이야. 그래서 내가 바로 확인해서 해줄 테니까. 지금 비상시국이니까 뭐 그런 거 안 따져. 그러니까 벌써 막 새벽 3시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비상시국이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바로 해. 미루지 마. 미루지 말고 바로 해. 바로.
왜냐면 미루다 보면 또 잊어먹고 또 하면 또 이런 거 물어봤다고 뭘 할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지금은 바로 그러니까 질문 꼭 선생님한테 한다든가 해가지고 바로바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 왜냐면 그 찝찝하잖아. 그렇지. 그 이상하게 그게 또 시험에 나와. 아니 진짜야. 와, 그 확인하려고 했는데 안 했는데 하필이면 나온다니까. 진짜로 그런 게 의외로 있어. 그러니까 바로 확인해야 돼. 찝찝. 그래서 남겨. 그 다음에 시험 끝나고 정답 확인 딱 해가지고 합격했어. 어떻게 해야 돼? 합격했다고 문자 같은 것도 한번 밴드에다 보내주고 저 합격했어요 이런 식으로. 안 오면 내가 안 된 줄 알 테니까 괜찮아. 안 오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학원에다도 알려주고 합격한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얼마 정도 합격했는지 통계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 얻어서 꼭 합격하게. 오늘 다 나와야 되는데 아쉽네. 우리 마지막이라 악수도 한번 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그럼 우리끼리라도 해야지. 우리끼리.